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메이데이와 가정의 달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부디 모든 휴일을 다 사수하셨길 바랍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67번째 시간 연휴 기간입니다. 저는 유피디고 농축사님과 함께합니다. 연휴 기간이 좋은 나이가 언제일까요? 초중고 때쯤 되려나요? 일단 학부모일 때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는 직장인들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도 학생 나름인 게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프레셔를 과하게 해준다. 네. 그럼 연휴는 좌불안석입니다. 거의 생각해보니까 연휴 지키고 주말 지키는 직업들이 몇 개가 될까. 지금 막 성형외과 이런 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죽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택배부터 해갖고 생각보다 휴일을 잘 향유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구나, 대한민국에.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못 지킬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갖고 있는 직군의 분들을 그렇지 않고 연휴를 잘 지키는 분들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뭐 연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해야죠. 내가 노는 날인데 택배가 왜 왔지? 네. 이건 잘못된 거 아닐까? 토요일에 우체국 택배 오는 거 봐보세요. 그 의문 안 가져와 보셨어요? 지금 네. 7일 다 가는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노조에서 겨우겨우 토요일 일요일 막아놓은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뚫리고 있잖아요, 다시. 네. 예, 노는 날 사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는 날 사수하신 청취자 여러분, 노는 날에 못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놀려고 지난주에 녹음했습니다. 곧 시작하죠.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리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QBN에서 보내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너 티셔츠와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를 사인해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받다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액세스몰 샵인샵 메이로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직클럽,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자, 구본빈 씨의 사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회 우리가 만난 적이 물론 자주 만났습니다. 구본빈 씨. 예전에 506회 때 러닝 중에 넘어져가지고 쥐똥나무 앞에 엎어져가지고 뺨에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의료 노동자의 귀한 후기까지 끌어낸. 맞습니다. 구본빈 씨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작년에 쥐똥나무에 긁힌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한 것도 있고 시간도 지나서 괜찮아졌습니다. 방송을 들으면 유영께서 히어로즈 팬인 걸 종종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스포츠캐스터가 아니잖아요. 네, 중립의 의무가 없습니다. 저도 이에 힘입어 수원FC 팬인 것을 여기 고백해 봅니다.
그래도 이게 다른 구단 팬을 이렇게 놀리고 싶진 않은데 수원FC 팬이나 히어로즈 팬이 자기가 그 동네 팬, 그 팀 팬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팀 팬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저같이 한화 팬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럴 경우에 좀 안쓰러워하죠. 아우 그랬구나 이러면서 지금 롯데가 엄청 잘했었거든요. 이 녹음 기준으로 보자면은. 네, 지금 녹음 기준으로 하면 한화가 리그 2위죠. 네. 아이고 위협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 저랴 이러면서. 대도시에 이미 지갑이 두껍고 팬덤 규모가 큰 구단이 있지만 그게 이제 옛날에나 엄청나게 컸지 지금은 그렇진 않죠. 네. 호그와트 기숙사 배정 모자가 제 머리에 속삭이듯 저는 그렇게 팬이 되었는데 이게 많이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이걸 바라죠. 마법의 기숙사 배정 모자. 왠지 그걸 쓰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네. 내 성격이나 내 능력에 맞게 반도 갈라주고 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어떤 팀의 팬이 된다는 게 이렇거든요. 계기를 묻지만 계기 없습니다. 그냥 모자를 쓰면 야 너는 저 낡아 빠진 목동으로 가라 이러면서 그냥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친구 따라 가서 봤다가 팬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유형은 어째서 히어로즈 팬이 되었는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이게 다 인연의 문제예요. 저는 평생 인천팀의 야구를 보다가 고3이 되고 바빠지면서 야구를 끊죠. 그럼 어렸을 때 산미 때부터 본 거예요? 네. 네. 게다가 현대가 너무 재미없기도 했고 현대는 잘하고 재미없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수원에 옮겨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코리안 시리즈 7차전에도 만석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좁은 수원구장이 인기가 참 없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야구에 관심을 끄고 있다가 다시 야구 봐야지 했을 때 히어로즈가 창단했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축구 직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축구는 대부분 주말 경기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때만 잘 맞으면 짧은 여행을 하고 오기도 좋습니다. 그렇죠. 축구 직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표도 구하기도 쉽고, 네. 그리고 싸고 시간도 딱 정할 수 있고 야구는 잘못하면 다음날 출근이 망가질 정도로 길게 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축구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축구만 보던 양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석일 때가 있어? 가서 표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관을 보던 습관이 있으면 꼭 해외 한번 프리미어리그 보러 가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정말 남자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숙소도 개 거지 같은 데 갔는데 손흥민 나온 거 직관하려고 모든 돈을 거기다 모아서 가장 가까운 데를 찍어갖고 왔는데 그걸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뭐 런던, 네.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와 무관하게 한국인들은 주로 축구 보러 가죠. 예. 물론 당일치기로 경기만 보고 오는 것도 훌륭한 여행이지요. 왜냐하면 수원은 아주 좋은 관광지니까요. 맛있는 게 많죠, 수원이. 예. 못골 시장에 와, 그 떡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통닭도 맛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원에서 어딜 들어가도 갈비가 맛없는 짓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제일 맛없으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축이 됩니다. 올해 수원FC 시즌 초반 3경기가 모두 원정이라 저저번 주에는 광주에, 저저번 주는 대구, 이번 주는 대전으로 갑니다. 아, 신나셨군요. 진짜 축구팬이군요. 네. 마침 광주에 간 날이 금남로에서 극우 집회를 한다고 로컬 친구가 상무지구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지요. 아, 극우 피해서? 저번 주는 대구에 갔는데 경기 후에 달성군에서 치킨집을 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단체 예약을 받아서 다음에 보자 하고 대구 서구의 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 경기는 1대3으로 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크아웃을 하고 서문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딜 가나 아침 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특히 서문시장은 내란 수계가 힘이 빠질 때마다 길을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 네, 지금 저 내란 정당 후보들도 다 서문시장 가고 있죠? 네. 참 서문시장 저는 되게 매력 없는 시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요? 그냥 생활용 시장이 아니라 관광용 시장에다가 그게 네. 서울의 도심에 있는 시장들하고 구성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주전부리가 되게 주고 네. 네, 생활용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서문시장의 맛집 리스트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게 아, 이 정도 과다한 밀가루는 대전에서 다 먹었다.
굳이 내가 대구에서까지 속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걸 만두라고 부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물론 가끔은 맛있습니다. 그 잡채가 아니라 뭐죠? 당면이 한 3개쯤 포진해 있는 그 납작만두와 당면의 수를 셀 수 있어요. 부추가 한 3조각쯤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왜 만두라고 하는지 저는 그 미스테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전 아무것도 없다 무시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대전 혹은 이제 충남의 대도시들은 밀가루 음식은 확실히 다른 데보다 맛있습니다. 대구에서 굳이 필요 없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운기조식을 하다가 문득 집으로 가는 기차편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매 앱을 켰는데 분명히 일요일 오후 4시에 동대구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KTX를 예매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드물거든요. 수원 가는 게. 이제 보니 일요일 오후 4시 표를 예매한다는 것이 토요일 4시 표를 예매. 에헤헤 돈 날렸군요. 속 쓰려. 이럴 때 정말 제일 속 쓰려요. 이미 구본빈 씨의 그림자가 이걸 탔죠. 네. 이미 토요일 표는 발권 처리가 되어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왕왕 있습니다. 저는 특히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예약돼 있는 그 예매표만 5개쯤 되거든요. 이게 그중에서 꼭 한 번씩 실수 날 때 있어요. KTX 노조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승무원들 입장에서. 사람이 있는데 빈자리를 보면 어떤 멍청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귀신같이 알아내거든요. 이게 그 PDA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바로 알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서 있으면 예전 같으면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뭐 숨어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옛날에 유머 1번지 에피소드고 요즘은 바로 안답니다. 네, 그리고 탑승하고 끊으면 돈 훨씬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엔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죽어도 안 되니까 꼭 끊고 올라가십시오. 입석도.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생각해보니 고속버스로 동대구 터미널에서 수원터미널까지 간다. 다행히도 자녀석이 있어서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2-1 KTX로 동대구역에서 수원역, 서울역, 광명역으로 간다. 2-2 SRT로 동대구역에서 동탄으로 간다. SRT는 거의 표가 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항상 365일 다 저기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철도 민영화잖아요. 네. 가장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노선을 민영화시키려고 지금 SRT에다 몰아줬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사람들이 SRT를 타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냄새 왜 이래? 민영화의 미래죠. 청소 안 한다. 절대 안 탑니다, 저는. 그래서. 네. 수원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찬밥 더운 밥을 갈 처지가 아니기에 뭐든 좋다는 생각으로 계속 광크를 냈습니다. 서울역에서 집까지는 1시간 10분, 광명이나 동탄에선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수도권에 진입만 하면 되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버스표를 구했기에 원래 일정에 잡아둔 내당 성당에 가면서 계속 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관광지죠. 성당으로 가는 도중에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산천 특실을 예매하고 성당에 들렀다 나오니 오 세상에 수원을 경유하는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오후 2시 KTX 표를 구한 겁니다. 이러면 좀 냉담 풀고 좀 몇 달 다니죠, 미사. 오 감사합니다, 한님. 이러면서. 이게 성당에서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네. 수원역에만 가게 되면 되기에 동대구역 서울역 티켓이지만 수원역에서 내리면 되니까 약 2시간 동안 어리버리하게 표를 찾은 것 중 가장 베스트였기에 이걸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용으로 들어놓은 표는 모두 환불했습니다. 위약금을 좀 물긴 했지만 멍청 비용이라고 생각해야죠. 별 수 있나요? 아니요, 다들 이것 때문에 포인트 쌓아놓은 거를 그냥 쌓아놓는 게 뭐 잡았다 풀었다 하니까 이거 지금 코레일에서 올리려고 하잖아요. 위약금이 너무 싸서 그런 거 싸서 아니냐. 일단은 많이 잡아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예약 못했는데 그리고 여행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직전에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문제 있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네. 그 정도로 계약을 해놓으면 아마 경제지 같은 데서 위약금 장사한다면서 코레일을 비난할 텐데 이게 위약금을 세게 물리는 게 공공에 좋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위약금이 그렇게 비싼 편 아니에요, 진짜. 보게 되면. 아유, 그게 100% 환불 안 되는 호텔 이런 데를 들어갔다 네. 취소를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 그 동상이 있는 동대구역에 홍준표 동상이요. 그 동상이 있는 동대구역에 도착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4시 기차표를 정말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나 영무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되겠나 생각은 했기에 에이 이게 제일 큰 멍청 비용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도착 전에는 무조건 한 몇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15분 남아도 도착 전. 그거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이제 꼭 사람하고 대면을 해야 되니까 줄이 길면은 이미 도착하면 시간이 지나갔을 수 있죠. 제가 많이 환불을 받아봐서 이건 알죠.
이번 주 수원FC는 대전 원정 경기가 있어서 이번엔 더블체크 트리플체크 하면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차 잘못 예매한 똥멍청이 사연 마칩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네! 구본빈 씨, 많은 어른들이 그렇듯 외롭게 살다 말고 축덕이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축덕이 야덕보다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축덕은 제주도도 갑니다. 그렇네요. 네. 정말 기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뭐 호남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남선은 항상 그렇고 경부선부터 해갖고 늘 매진 상태. 그죠. 예. 아니 그러면 더 투입하고 수익을 늘려서 무궁화호에 재투자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그 아실에서 나중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스럽기도 해요. 코레일 20년 넘었잖아요. 이제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예, 기차 바꿔야 될 타임인데 돈 없어서 못 바꾼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거짓말이라기보단 못된 소리죠. 네. 미친 어디 지금 국민이 쓴다는데. 네. 이런 얘기는 그 아실에서 하도록 하겠고 축덕사연 환영합니다. 구본빈 씨 고마워요. XSFM입니다. 야근에 시달리는 우리 남편.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딸. 뭐를 먹이나? 산양산삼? 인증받은 토양에서만 키우고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 나도 먹고 싶다. 비싸겠지? 그래, 나 먹을 게 어딨겠어. 귀한 건데.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 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엔삼.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정두영 씨는 말이에요. 409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사람이 똑바로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개념. 뭉티기. 뭉티기살. 생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한 다음에 서울 상사가 놀라는. 진짜 고기를 그냥 먹으면 어떡해 하는. 그리고 접시에 붙여가지고 딱 뒤집어주죠, 요새. 그게 이제 대구의 그죠? 유일 관광 상품 중에 하나.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두영 씨 오랜만이에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생고기로 팀장을 좋게 했던 정두영입니다. 좋게 된 것 같은데 내용이 그 알실인 것 같아서 그냥 넋두리처럼 메일 드립니다. 네, 이런 메일 요즘은 환영하고 있죠. 내란 이후로 우리가 가리질 않아요, 이런 걸. 정말 카운터 테너가 됐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아버지 병문안 갔다가 어머니를 집에 바래다 드리러 가는데 어머니가 경상도의 산불 얘기를 먼저 꺼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머니. 산불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나냐? 이재명이 불 지른 거 아니냐? 여기서 1차 충격. 그러면서 갑자기 윤석열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21세기 초반에 커밍아웃이란 단어를 어떻게 썼나를 보면 적확하진 않으나 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보통의 말이 되어 가죠. 네. 어머니. 멀쩡한 집안에서 바르게 자란 윤석열이 탄핵당한 게 불쌍하다. 이재명이는 욕을 하는 거 봐서는 사이코패스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요. 네.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사람이 그릇이 아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는 건 이재명이가 멋대로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거다. 시신 가방 이런 거다. 유언비어다. 나는 영연백이란 말 이거 처음 배웠네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를 이 TK 지역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매일신문을 보세요. 네. 아침엔 조선일보 보고 매일신문 저녁 석간이거든요. 사실 저녁일보 저는 완성되죠. 조선일보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맨날 네. 보니까. 근데 매일신문은 하드코어입니다. 네. 메이저 일간지라고는 볼 수 없는 못 레벨이에요. 따라오죠, 매일신문은. 진짜 살벌하게 이상합니다. 이걸 읽는 분들이 꽤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충격을 넘어 경악. 윤석열 탈옥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다네요. 저희하고 비슷하네요. 이쪽에서 눈물 흘린 사람이 저는 속 터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투표해달라고 한 것도 알았다 하고 안 찍었다고 고백을 하시네요. 이게 대단한 게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을 설득해라. 뭐 협박부터 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뭐 어디 여행을 보내주겠다. 아니면 뭐 협박은 용돈을 끊겠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들어주잖아요. 네. 혹은 싸우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한동안 안 하거나. 근데 알았다고 하고 안 찍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기만 전술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상큼합니다. 관계 자체가 굉장히 그 실리주의적이네요. 네. 그리고서 용돈 받아가 쓸 수 있어 어머님. 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40, 50대 민주당 골수들이 문제라고 하시고 뭐 문제인 측면도 있죠. 정말 언론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극우 유튜버들의 힘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님의 알고리즘을 보셔야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네. 가능성이 높다고 요즘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정두영 씨도 예전에 그 사연 왔었잖아요. 아빠한테 음악 많이 듣게 해줄게 한 다음에 자기 아이디로 가입해갖고 모든 알고리즘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해체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버지가 아주 고요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그 요즘 잘 나가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 노래 몇 개만 찍어도 네. 가짜뉴스 다루는 극우 채널들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다 끊어요? 그러겠네. 이건 진짜 구글을 족쳐야 돼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지지율 40%가 왜 나오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이해가 가면서 무섭습니다. 40% 나와요? 요새 윤석열? 요즘 안 나와요. 예. 예. 이게 조금 앞에 쓰신 것 같아요. 아닌데 3% 났을 텐데 40% 나오는 데는 영남 근처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들을 과표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알실에서 저희가 네. 가끔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다루니까 우리 확인해 신소장님께서. 주세요. 네. 이 모든 게 언론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저녁입니다.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네. 정두영 씨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 제가 산불 현장 취재 갔다 왔거든요. 음. 아 생각보다 너무 처참합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남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면에서 또 힐난을 받는 거죠. 아 도와줄 필요 없어. 뭐 저 할매들, 뭐 저 할배들. 더 참사 앞에서 그 위로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기본이 안 된 표현형을 내뿜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면 좋고, 다만 이제 그쪽 동네를 봐도 지금 사실 다른 동네였으면 도지사를 제사상에 올렸을 거예요. 지금 뭐 저런 휴관해가지고 막말을 한 예. 도지사를 파괴의 미약이니 어쩌니 하면서 뭐 리조트 세운다는 등 헛소리를 하는데 그 지금 휴가 내고 지금 대선 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을 안 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게 대구하고 뭐 경산 이런 곳에서 이제 탄핵 집회하면서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요. TK의 딸들은 계속 여기 있는다. 또 다른 날은 옵니다. 네, 예. 정두영 씨처럼 이제 계속 이 지역에 털을 잡고 머물러 계시는 민주시민들을 위해서 위로를 드리자면 세대는 바뀌고 네. 어느 순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네, 위로도 안 되는 소리네요. 아무튼 정두영 씨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우리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정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교장 선생으로서 이 바닥에 사연을 쓰다가 가끔 내가 왜 이렇게 만연하게 많은 소리를 해놨지?
이렇게 글이 너절하면 걱정스럽지 않을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읽는 사람이? 이럴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보통 건조하고 담백하게 글을 잘 쓰시는 겁니다. 최병찬 씨 같은 분이 그런 반성이 없을 겁니다. 최병찬 씨처럼 글을 만연하게 쓰면 보통 안 뽑아줍니다. 하지만 최병찬 씨는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폭 고칩니다. 최병찬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영 목축산이님 뭐하는 짓이야 지금. 갑자기 정은정을 보더콜리로 만들고 그래요? 양떼를 몰고 나. 제가 아이디가 옛날에 하느님의 어린 양꼬치였거든요. 양꼬치엔 나이가 없어요. 네. 문학인님 XSFM의 모든 노동자 동지 연대 여러분. 연대가 모노칭이에요.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재작년에 편견 없는 노동절 집회 사연의 운동권입니다. 네, 언더아머 입고 간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집회에. 최근 이하나님의 예쁜 용 그림 사연에 그 예쁜 용을 작업하신 타투 유니온의 사무장님께 예쁜 용과 예쁜 큰 고양이 괄호 열고 호랑이를 시술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타투 유니온 사무장님이 이게 저 빨갱이 시장에서 블로셔를 찾으셨네. 이거 카르텔입니다. 이거. 오늘은 제가 큰 고비를 넘긴 계엄 탄핵 전국 속에 사복경찰로 오해받은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일이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핵심 인물들의 죄상을 밝히고 잔존 친위 쿠데타 지원 협조 옹호 세력들에 대한 처리도 잘 이어질 수 있길 기원하며 괄호. 이런 말 굳이 안 쓰셔도 되거든요. 네. 동감인데 이런 말 굳이 안 쓰셔도 되거든요. 최후의 바람을 만연하다. 좀 보는 거죠. 네. 저는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부터 국회 탄핵 표결 가결 전까지 주말마다 여의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 디자인한 바닷가재 연맹 깃발이나 단두대학교 총학생의 깃발은 다 깃발을 발주하고 실사용했던 동지들이 있기에 깃발 없이 캠핑용 짧은 스틱형 LED 랜턴만 챙겨 나갔습니다. 여의도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경계심 표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다 말고 흘끗흘끗 보다가 슬금슬금 거리를 두다가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많았고 조끼를 입은 집회 진행 지원 활동가 분들도 경계의 눈빛으로 제게 잠시 시선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왜요? 잠깐 최병찬 씨가 이게 이제 지난번 사연에 힌트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덩치가 큰 스타일이신데 그냥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나라엔 잘 안 쓰는 표현인 웰 빌트. 마블리 같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식단 조절 아예 안 하면서 덩치가 큰 분이잖아요. 그건 아닌. 네, 아무튼 딱 봐도 덩치가 큰 이런 몸매인 사람은. 생각보다 작아도 덩치가 커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보통 할머니들은 그게 편하다. 땅땅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역삼각형인 빌트. 네, 땅땅하다. 네.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면 이것도 차별이긴 하거든요. 네. 이건 마치 그 오염되어 있던 MBC가 옛날에 유명한 보도 하나 했죠. 알통 보수라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헛소리 하던 때가 있었어요. MBC가. 맞아. 그런 얘기 할 때.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것 같은 반응을 이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보여줬다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사복경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거 오늘 제 옷이 백골단 옷이네요. 네, 백골단이 데님을 입었죠. 네, 옛날에. 청청으로. 곁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다 말고 흘끗흘끗 보다가 슬금슬금 거리를 두다가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많았고 조끼 입은 집회 진행 지원 활동가분들도 경계의 눈빛으로 제게 잠시 시선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과 너무 다른 이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말없이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집회에서 체증해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 뒷조사 불법으로 하고 이러던 경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자 같은 경우에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의 협조 의혹이 있었는데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탄핵 집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시민들이 막 10월달, 11월달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숫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집회 공간을 줄였어요. 일부러 사람들 터져나가라고. 그때 농민회 많이 나가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그렇게 경찰이 일부러 폭압적으로 디자인하는 집회에는 언제나 체증하는 사복경찰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 좀 또 바디캠에다가 다 그거 또 높이 솟아가지고 찍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최병찬 씨를 의심했던 시민들의 입장인 거고 그 외에는 다른 디테일들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건 최병찬 씨의 차림새가 어땠느냐가 되기 때문이죠. 보죠.
박근혜 탄핵 시절과 너무 다른 이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말없이 트위터에서 돌던 집회 잠입 사복경찰 의심 근거 사진을 누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복경찰 의심의 기준. 건장한 몸에 활동성 좋을 검은 바지에 검은 바지. 운동화와 구두 사이 어딘가.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로퍼? 네, 어정쩡한 검은색 신발에 검은색 다운코트 혹은 방풍 코트. 나. 그렇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들어. 이거 지금 나잖아. 뭐랄까요. 한남의 천형. 검은 옷. 그럼 등산 바지 같은 거를 다 입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그 바지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에도 올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고 데모도 나갈 수 있는 바지를 되게 제가 많이 보는데. 봐요. 검은 바지, 운동화 구두 사이 어딘가, 검은 신발, 검은색 다운코트. 이거 뭐 김민아도 똑같고 한국 남자 다 그렇지 뭐. 이경혁도 똑같고 이경혁 굉장히 또 건장하잖아. 키도 크고. 네. 그러니까 남자 아저씨가 좀 적게 나왔다는 의미도 있고 이건 아저씨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어느 시점 지금 뭔가 건조가 뭘 찾아줬는데 사복경찰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세명찬 씨가 설명해준 다 그 차림이에요. 네. 아저씨라고만 해서 죄송하네요. 아줌마도 많아요. 그리고 저 신발이 안전화 아니에요? 네. 안전화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밟히어도 왜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신발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구두 같은데 약간 택티컬 네, 디자인. 네. 아마 최명찬 씨도 그런 거 신으셨을 것 같은데. 워커에 가까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여성은 조금 그렇고 남성은 주로 그렇죠. 칙칙한 옷만 골라 입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해서 그렇게 입는 남성들한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도 20대 아들인데 얼마나 지금 생기 발랄할까. 근데 또 회색에서 아까 채도만 달라져. 진한 검은색, 덜 진한 검은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언제쯤 여기까지 따라올지 네. 모르겠는데 화두는 남성 해방입니다. 네. 지금 숨겨진 화두는 왜냐면 직장을 나가고 학교에 가고 이러면 무슨 색깔 옷 입고 오면 사정을 물어 다. 그러니까 까만색 왜 그러냐고. 그래요. 네. 그럼 겁먹어서 숨는다고. 나를 그런 문제로 귀찮게 굴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사복경찰처럼 입었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문제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핑크색 옷을 입었을 때 칭찬을 할까? 뭐 그럴 수는 없죠. 저도 왜 이러거든요. 왜 분홍색 왜? 그러니까 남자가 뭘 차리고 왔을 때 안 어울려 별로야라는 말을 겁나 쉽게 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 점에 있어서 엄청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 특히 옷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진 않는데 그게 진짜 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이런 패션에 대한 억압 코드가 너무 강하죠. 여성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참견하고. 이제 또 여성을 족치는 게 흔해서 네. 남성을 족치는 게 그냥 세트 메뉴로 같이 있으면 그걸 또 못 봐요 또. 그러니까. 예. 여튼 코드가 왜 남성 해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병찬 씨는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러움이 사라지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가끔 체대생으로 여러 번 오해받고 요즘도 트레이너로 오해받는 일이 잊을만하면 있는 저였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깃발만 들면 사복경찰로 오해받지 않는다며 꿀팁을 전해주었고 솔깃했습니다. 응원봉을 딱 들었어야죠. 예, 두 번째 여의도 집회에는 길을 새로 만들어 들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봉인했다가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전국 설명축연합회 기수님과도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첫 참가의 날, 광화문을 옮겨갔죠. 저는 여차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Y3 볼캡과 그게 이제 또 아저씨 패션인데 이것도 네. 요지 야마모토죠. Y3. 근데 Y3는 멀리서 보면 YS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3라서 네. 정덕은 이게 YS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김영삼은 기호 3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1번 아니면 2번이었지. YS를 아는 우리 응원봉 세대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래요. 네. 예. Y3 볼캡과 요파시 후디를 착용하고 사복경찰이 절대 신지 않을 풀 리플렉티브 피어리스 조던을 신고 깃발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원정 어차피 알아듣기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제가 근데 조던 정도는 알아요.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네. 피어리스 풀 리플렉티브는 밝은 날에는 그냥 까만색입니다.
아직 충분히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 네. 굳이 신고 갔는데 결국엔 네. 이 전문가가 또 지적질을. 그러니까 결국은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사법 경찰 갖다 쓴 겁니다. 그거 안전띠잖아요. 교통경찰. 원리는 같아요. 그렇죠. 조심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까만색 리플렉티브는 적당하진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수가 많아져. 기수 반, 비기수 집회 참여자 반 정도가 될 무렵 드디어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진행되는 기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빨리 친이 쿠데타 주요 세력들이 대가를 치르고 위원정당이 추억의 통진당처럼 강제해산되기를 기원하며 네, 최병찬 씨였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일단, 좋은 날 맞이한 거네요. 고맙습니다. 네, 최병찬 씨. 일단 NL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통진당을 이렇게. 나 순간 음침됐잖아. 이거 읽어도 돼? 이러면서. 지금 현 통진당 대표가 지금 강제해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NL은 아니시고 최병찬 씨.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들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얘기나 좀 해봅시다. 우리 이제 시민들이 대단한 걸 해냈으니까. 지하철에 네. 사진을 한 180에서 190 사이의 남성의 시각으로 딱 찍죠. 네. 그러면 엄청 많은 깃발들이 천장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죠. 강화문 가면서. 그래서 저는 걱정된 게 우리 어릴 때는 전동차의 윗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가까워가지고 감전사고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선로에 가까우니까 풍선도 못 들게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 날까봐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이게 뭔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깃대를 들고 다니시다가 누가 돌아가실까봐 그 사진 보는 순간 되게 걱정됐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기수놀이를 한 수많은 시민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 생각 한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깃발 춤이라 그러잖아요. 엄청 멋있게 리듬 타서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깨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농민의 그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전년홍에 굉장히 젊은 실무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탁탁탁 날리니까 너무 좋았다고 언니들이 우리는 저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네. 예. 이게 깃발 진짜 드는 것도 힘이 필요하니까 완력이 필요하니까. 필라테스 학원 같은 데서 해봤으면 저도 네. 보면서 생각한 게 아니 좀 부동산은 좀 많이 필요해요. 기가 길어야 운동이 더 되니까 뭐 한 3, 4m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일반 건물에서 못할 텐데 만약에 옥상에서 할 수 있는 필라테스 시설이 있으면 필라테스 학원에서 하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만큼 코어가 빡센 운동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 깃발 들으면 그 정도인 거죠. 왜 공항에서 여행사 가이드들이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렇죠. 나라 언어로 써있고 몇 조 이렇게 그러니까 써있고. 멋지게 막 깃돌이들은 이런 막 낚싯대 같은 거를 탁탁탁 장대를 펼치는데 그거는 왜 예전에 텔레비전 안테나 뿅 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 같잖아요. 처음 집회 시작되면 이제 경찰들 걸어갈 때 옆에 써 있잖아요. 몇 다시 몇 기동대 뭐 이런 거 딱 그 수준으로. 그 느낌 정도는 들고 싶었다. 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가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저도 한번 깃발 멋지게 들어볼 수 있도록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길을 만드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내향적인데 그림이나 그리고 앉았는 분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길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로 이제 말아서 숨겨놓고 이러시는데 그냥 저 외국의 기숙사처럼 붙여놓으세요 벽에. 너무 멋있죠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봐서 어떻게 처리하죠? 뭔 소리야? 방에 붙여놓으세요. 아니 베란다에 붙여놓으셔도 네. 저도 지금 뭐 하나 붙여놓은 거 있어요. 벽 떴다 뭐해? 12월 4일날 4월 4일날 맨날 저 국기봉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직 남았잖아요. 잡혀가서 이제 판결받는 날 또 한 번 그러니까요. 흔들어야 되니까 지금 아껴 두셔야 됩니다. 아니 대선 1심, 2심, 3심 집행 뭐 이런 날들이 남아있는데 사형 집행? 그건 아니지 설마. 집행이랬지 내가. 네. 뭔가 집행해야 돼요. 예. 좋은 날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어디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방을 꾸미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들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착! 산양산성 산엔삼.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5월이죠 이제 우리가. 네. 2025년 3월에 월장원을 발표하는 날이 나왔는데 우리 참 요파 씨가 참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 게 물론 공관위원장은 이제 그 주에 방송 걸린 사람이 맞지만 결국 당심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을 놓고 보면 좋아요. 저는 이게 월장원이라고 생각한 게 꼴등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월장원이라고 생각한 게 2등했고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연이 월장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거죠. 네. 네. 민주주의의 물결에 대한 감각이 제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찍었던 월장원 이달의 꼴찌는 조상아 씨의 재외국민으로 살다가 계엄 다음 날 귀국하신 바로 그 사연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이하나 씨. 조상아 씨가 안 되면 이분이 월장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예, 용문신 사연, 용용이 사연. 특히 우리가 또 비주얼이 약하니까 눈을 시각적으로 보면은 표가 더 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38%를 받았습니다. 간발의 차로 월장원이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월장원이 됐으니까 이제 선물 세례를 받고 제 이런 거친 말은 잊어버리세요. 윤지원 씨의 사오정 사연. 저는 이런 사오정 장르가 월장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 홀몸도 아닌 대로 할머니도 아닌 대로 잘못 들어서 생긴 지하철 이야기. 그만큼 이제 청취자들도 고령화 되는 거죠. 되게 고령 친화적 사연이었기 때문에 아유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아유 우리 지난번에 네. 대구랑 광주 갔는데 다음번엔 고령을 가야겠어요. 고령이 2개나 되잖아요. 네, 그 고령군을 모두 가야겠어요. 자, 윤지원 씨가 3월에 월장원이 되었음을 알리면서 박빙이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공선물을 받고 혹은 이제 너무 내가 답답한 아이인데 상담도 받고 모든 좋은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지만 좀 더 심층적인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사연을 남겨주세요. 연휴이면 더더욱이 그렇죠. 사연 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휴 지나서는 정말 좋게 된 사연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쌓였겠습니까? 보내주세요. 머리를 놀지 마세요. 네. 이거 지금 좋게 됐는데 당장 데스크탑 혹은 태블릿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모든 사연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문학인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